텍사스 지역의 최악의 한파가 몰아치고 정전까지 겹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일원의 눈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최고 10인치의 적설량이 예상됩니다. 미 전역을 강타한 한파와 폭설로 코로나19 백신 배포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이번 주 약 3만 5천 명의 백신 접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FBI와 검찰 당국이 뉴욕 장기 요양시설 입주자의 코로나19 사망자 누락과 관련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를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쿠오모 주지사가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을 위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개 활동을 재개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하고도 자신의 지지율은 대선 전보다 올라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7만 188명 늘어난 2,787만 6,525명, 사망자는 2,471명이 늘어 49만 2,302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5,925명이 늘어 155만 9,042명, 사망자는 126명이 늘어 4만 6,267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4,109명이 늘어나 75만 5,174명, 사망자는 135명이 늘어 2만 2,632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547명이 늘어 27만 1,903명, 사망자는 20명이 늘어 7,4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텍사스 지역에 최악의 한파가 몰아치고 정전까지 겹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촛불과 땔감으로 추위를 견디고 과자와 물로 허기를 달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호텔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일부 호텔 숙박비는 $900까지 치솟았습니다. 17일 CNN 방송은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 전달받은 텍사스 주민들의 열악한 현지 사정을 보도했습니다. 정전 사태로 난방이 불가능해진 주민들은 촛불을 켜고 벽난로 땔감을 떼며 추위를 피했습니다. 과자와 물로 혹한의 72시간을 버티기도 했습니다. 텍사스 율리스의 한 부부와 7살 아들은 사흘 동안 전기가 끊기면서 촛불로 버텼고 차에 시동을 걸어 휴대전화와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추위를 피했습니다. 전기가 끊기면서 음식을 요리하지 못해 육포와 과자, 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샌안토니오에 거주하는 존 핸더슨은 호흡기 장애를 가진 아내가 평소 산소 공급 의료기기를 사용하지만 정전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핸더슨은 이 때문에 24시간 분량의 휴대용 산소 탱크를 임시 방편으로 사용했고 산소가 떨어지면 소방서에 들러 다시 채우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호텔 방값도 크게 올랐습니다. 한 호텔 예약 사이트에 따르면 텍사스주 댈러스 지역의 호텔 예약 가격은 1박에 최고 $900까지 치솟았습니다. 텍사스주 해변에서는 지난 14일부터 추위에 기절한 바다 거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주 사우스 파드리 섬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 바다거북 회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해변에서 기절한 채로 발견된 바다 거북들을 차량에 싣고 사우스 파드리 섬 컨벤션 센터와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장 등으로 옮겼습니다. 뉴욕 일원도 오늘 하루 종일 눈이 내렸습니다. 눈은 내일까지 이어지면서 지역에 따라서는 최고 10인치의 적설량이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내일까지 지역에 따라 6에서 10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노스저지와 허드슨밸리 외곽 지역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아침 출근 시간 뉴욕시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하루 종일 내린 눈은 밤부터 진눈깨비로 바뀌게 된다며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허드슨밸리 남부 지역, 커네티컷 남서부와 북부 뉴저지, 저지쇼어 지역에 겨울 폭풍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도심과 내륙 교외 지역에는 6에서 10인치 정도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 롱아일랜드와 뉴저지의 해안 지역은 3에서 6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에는 눈과 진눈깨비 그리고 비가 섞여서 내리면서 미끄러운 도로가 예상돼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은 34도, 토요일과 일요일은 화창한 가운데 35도 전후의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미 전역을 강타한 한파와 폭설로 코로나19 백신 배포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문을 닫은 백신 접종소도 적지 않습니다. 뉴욕에서는 이번 주 약 3만 5천 명의 백신 접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텍사스, 조지아, 엘라베마 등 미 전국 곳곳에 한파와 폭설이 내리고 도로가 얼면서 백신 배송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센터가 문을 닫은 곳도 많습니다. 백악관에서 코로나19 정책을 담당하는 제프리 자이언트는 백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백신 배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타 지역에서 벌어진 한파와 폭설로 뉴욕에 할당된 백신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번 주 3만 3천 명에서 3만 5천 명 정도의 인원이 접종 일정을 미뤄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사태에 한 공중보건 전문가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존스홉킨스대의 감염병 전문가인 아메시 아달자 박사는 눈이 온다고 바이러스가 사그러들겠냐며 우체국 집배원들은 눈이 오는 날에도 우편물을 배달한다면서 백신 배포를 담당하는 이들도 더 탄력적인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이언트는 백신 접종센터가 문을 닫은 곳은 향후 정상화되면 운영 시간을 늘릴 예정이라며 일부 지역에서는 백신을 접종해야 할 시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시간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FBI와 검찰 당국이 뉴욕 장기 요양시설 입주자의 코로나19 사망자 누락과 관련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를 조사 중인데요. 이 가운데 쿠오모 주지사가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을 위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론킴 의원은 쿠오모 주지사가 전화통화에서 요양원 의혹에 대해 돕지 않으면 망가질 것이라며 위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레티샤 제임스 주 법무장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는 코로나19로 인한 요양원 사망자가 최대 50% 누락됐습니다. 뉴욕 요양원 거주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15,000여 명으로 공식 수치보다 8,500여 명가량이 많았고 요양원에서 병원으로 옮겨져 숨진 이들이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책임을 받아들이겠다, 내게 책임이 있다며 정보를 좀 더 빨리 제공했어야 하는데 우리는 당시 위기를 다루는데 지나치게 집중했었다고 부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막기 위해 쿠오모 주지사가 주의회 의원들에게 탄원을 넣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이들에겐 정치적 보복을 위협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CNN과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지난 11일 쿠오모 주지사가 전화를 걸어와 코로나19 요양원 사망자 의혹을 돕지 않으면 망가질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김 의원은 쿠오모 주지사는 흥분한 상태로 소리치고 압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13일에도 여러 차례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쿠오모 주지사 측은 소리를 지르거나 협박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김 의원과는 좋은 관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점차 공개 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4년 대선 재출마설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다고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출마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7일 보수 성향 언론 뉴스맥스 프로그램 진행자 그레그 켈리와의 인터뷰에서 2024년 대선 재출마 가능성에 대해 아직은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는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여론조사 수치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수치가 지붕을 뚫는다며 자신은 탄핵 소추를 당하고도 여론조사 수치가 올라가는 유일한 남자라고 자평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여론조사 수치가 매우 높고 대선 전보다 더 높은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재출마 가능성은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대선 약 한 달 후인 지난달 12월에는 백악관 행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스스로 4년 후 보자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미 대통령 임기는 2번으로 제한되지만 반드시 연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임 후 한동안 칩거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을 겨냥한 성명을 내거나 언론 인터뷰에 응하는 등 점차 공개 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16일에는 탄핵 심리 무죄 판결 이후 자신을 비판한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음침하고 뚱하며 웃지 않는 정치꾼이라고 비난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 해당 성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향후 공화당 공천 관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이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이자의 자체 연구에서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항체가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가 텍사스 주립대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남아공 변이와 동일한 변이를 개발해 연구한 결과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로부터 채취한 혈액에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를 테스트한 결과 일반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해 중화 항체 수준이 3분의 2 정도 감소했습니다. 중화 항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결합해 감염력과 독성을 떨어뜨리는 면역 성분으로 양이 많을수록 면역 효과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떤 수준의 항체가 필요한지 설정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중화항체 수준이 3분의 2 정도 감소한 것이 백신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NN은 화이자 백신이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는 중화항체를 덜 생산했지만 여전히 효과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립보건원과 모더나도 같은 날 유사한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더나 역시 자사의 백신을 테스트한 결과 남아공 변이에 대한 접종자의 항체 수준이 6배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예약 사이트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 등 10개 언어를 지원하고 쉽고 빠른 예약이 가능해졌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어제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뉴욕시 보건국이 운영하는 온라인 백신 접종 예약 웹사이트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특히 언론과 지역 커뮤니티가 지적했던 것처럼 다양한 언어를 제공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영어, 한국어 등 10개 언어를 지원하는 웹사이트를 공개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현재로서는 노스웰 헬스, 캡슐 파머시 등 시정부 협력 업체만 웹사이트에 함께하고 있지만 곧 모든 백신 제공업체를 웹사이트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약 가능 일정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한편 이날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최근 코로나19 소치가 완연하게 낮아지고 따뜻한 봄이 다가오면서 실내, 실외 놀이공원의 개장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내 놀이공원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센터의 경우 오는 3월 26일부터 최대 수용 인원의 25% 내로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실외 놀이공원의 경우 오는 4월 9일부터 최대 수용 인원의 33%로 개장이 허용됩니다. 단 손님과 직원의 마스크 착용과 6피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준수돼야 하고 입장 전 체온 검사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2020년 상반기 기준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1년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가장 큰 원인인데 77.8세로 2006년과 비슷합니다. 무려 14년이나 후퇴했습니다. CDC의 보건통계 전국센터가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2020년 상반기 기준 코로나19가 미국 인구의 기대 수명을 1년 감소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대 수명은 77.8세로 10여 년 전인 2006년치와 비슷합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에는 미국도 세계 대부분의 나라처럼 지난 40년간 기대 수명이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다만 미국은 선진국 중 그 증가 속도가 가장 느리고 또 드물지만 유일하게 가끔씩 거꾸로 줄어드는 기대 수명 역행 현상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CNN은 2020년 이전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미 기대 수명이 0.33년 줄어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시기는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풍토 유행병 기간으로 불리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전에 커다란 사회 문제였습니다. 특히 기대 수명 역행 감소를 초래한 이 오피오이드 풍토병은 농촌 거주 백인들이 주요 환자 및 사망자였습니다. 한편 한국은 2010년에 미국의 기대 수명을 추월했고 지난해는 83.3세로 한국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미국보다 6세 가깝게 많이 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성의 기대 수명은 80.3세, 여성은 86.3세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수치들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추가 경제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입원 환자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다음 주까지 상당수의 카운티가 경제 재가동 가이드라인 2단계인 레드로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레드 단계에서는 식당들은 최대 수용 인원의 25% 이내에서 실내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영화관과 박물관, 체육관 등의 제한적인 실내 영업도 허용됩니다. 다만 인구가 많은 지역의 경우 레드로 이동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LA 카운티는 올 봄쯤 가장 심각한 퍼플 단계를 벗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백신 접종을 가속화하기 위해 접종 대상자를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매주 300만여 명의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아시안 증오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이 이런 아시안 증오범죄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최석호 68지구 하원 의원이 발의한 아시안 대상 공격 현상에 대해 반대하는 결의문 HR 23을 67대 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결의문에는 팬데믹 기간 동안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개인의 개성이 존중되는 미국에서 이 같은 범죄에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런 해이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 구민들에게 이메일이나 뉴스레터나 소셜미디어 이런 것을 미디어를 통해서 캠페인을 해서 여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센시티비티를 좀 더 부각을 시켜서 주민들이 협조를 하도록. 한편 아시아 태평양계 연합 AAPI 조사에 따르면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아시안 대상 증오 범죄의 건수는 2,800여 건으로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12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수사관들이 최근 몇 주에 걸쳐서 가짜 N95 마스크 1,000만 장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결과 가짜 마스크들은 각급 병원들과 의료보건시설들, 정부기관에까지 팔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관들은 현재 최소 12개 주의 병원과 의료시설 등에서 잘 모르고 이런 엉터리 복제품 마스크를 싸서 쓰고 있다며 피해자가 6천 명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미국 판매법인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기아차의 커넥티드카 서비스인 유보 관련 어플리케이션 등이 마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T 자동차 매체들은 지난 13일부터 기아 자동차 소유자 판매자 포털과 기아 액세스 윗 유보 링크, 유보 이서비스, 기아 커넥트 등 모바일 앱의 마비 원인이 랜섬웨어 공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KMA를 공격한 랜섬웨어는 도플페이머로 알려졌고 공격을 가한 단체는 시가 232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오는 26일과 27일 양일간 골든글로브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부문 후보에 오른 영화 미나리 온라인 특별 상영회를 개최합니다. 선착순 200명에게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행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예약을 받고 배급사인 A24 필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관람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뉴욕 한국문화원 홈페이지 koreanculture.org에 접속한 후 원하는 날짜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고 예약자에 한해 영화 관람을 위한 정보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뉴욕주가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마스크 미착용, 영업시간 미준수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식당과 바 등 23개 업소를 추가 적발하고 주류 라이선스를 정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브롱스 2곳, 브루클린 6곳, 맨하탄 3곳, 퀸즈 7곳, 나소 카운티 1곳, 서포 카운티 4곳 등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주류 라이선스 정지 명령을 받은 식당과 바는 총 39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뉴욕주는 위반 업소에 최대 $10,000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심각한 위반 사항일 경우에는 주류 라이선스를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